안녕하세요. 기초영어 특강 역사 1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역사 교과에서 어려워하는 용어들 저와 함께 한 가지씩 배워가면서 역사에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는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배울 단어는요, 계몽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역사 교과서 등에서도 많이 봤을 텐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자는요, 깨우칠 개자입니다. 깨우친다는 건 원래 잘 몰랐는데 알게 되는 거, 이런 게 바로 깨우치는 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요, 어리석을 몽자입니다. 어리석은 거는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계몽이라고 하는 건 어리석은 상태에서 깨는 거예요. 원래는 어리석었었는데 깨우쳐서 이제는 어리석지 않게 되는 것인 거죠. 국어사전적인 의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수준이 낮거나 의식이 덜 깬 사람을, 즉 위 한자로 보면은요, 이게 바로 어리석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 사람을요, 깨우쳐주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깨우쳐주는 것, 이것을 계몽,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실제 사용 예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깨우칠 개, 어리석을 몽인데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계몽 활동을 전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학교 폭력,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혹시나 학교 폭력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직은요, 어리석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 거기서 깨우치기 위한, 학교 폭력을 하면 안 된다는, 예방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그런 활동을 전개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는 것들, 이런 게 바로 이런 계몽 활동과 관련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는 민족의식 고취와 계몽 교육에 앞장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독립운동가나 이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민족의식을 고취, 드높이는 거고요. 다음에 계몽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요, 무언가를 잘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침을 줘서 알게끔 할 때 우리가 계몽 교육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 문장입니다. 대중을 계몽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중은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 우리가 계몽해서 알게 해서 결국은 깨우치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옛날에는 포스터를 계몽을 위한 도구로 활용했다.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 내용들을요, 포스터를 만들어서 포스터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보게 한 뒤에 그 내용을 통해서 뭔가 알게 한다. 바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네 가지 문장을 통해서 보면은요, 계몽이라고 하는 건 무언가 모르는 걸 알게 하는 것과 관련된다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알게 하는 것, 우리 역사 교과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예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인류의 진보를 믿는 그런 계몽 사상인 거예요. 인간의 이성은 믿을만 하고 인류는 점차 진보할 거라고 믿는 그런 사상이 있는 거고요. 이런 계몽 사상이 시민혁명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몽 사상의 의미가 정해져 있네요. 인류의 이성과 인류의 진보. 인류는 그럼 점차 모르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점차 진보한다는 게 되겠고요.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는 우리가 절대왕정 하트를 할 때 배우는 국왕이에요. 이 프리드리 2세는 스스로를 계몽 전제군주로를 자처했대요. 이 계몽 전제군주는 나는 말이야 그냥 군주가 아니고 깨우쳐 있는 군주야. 난 뭔가 어리석은 상태가 아니라 깨우침을 얻은 사람이니 내가 바로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런 것과 관련된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호세 리살은 필리핀 연맹을 조직하여 계몽운동을 벌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호세 리살이라는 인물은요, 이제 필리핀에서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독립운동가입니다. 이 사람이 조직을 만든 다음에요, 필리핀 사람들을 깨우치는 그런 계몽운동을 벌였다. 이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러시아 지식인들은 분하로드 운동을 전개하여 농민 계몽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현재 분하로드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사에도 나오는데요. 이 분하로드라는 말은요, 민중 속으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현재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내용들이 있으니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이 농민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깨우쳐줘야 된다. 그러면서 농민 계몽에 힘썼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독립협회는 만민공동회를 열어 민중을 계몽하고자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만민공동회라고 하는 거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대중집회입니다. 거기 대중집회에 와서요. 여러 안건들에 대해서 서로 발언도 할 수 있고 토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자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뭔가 알게끔 만들려는 거죠. 그러니 민중을 계몽하고자 하였다라고 쓰고 있고요. 마지막입니다. 신민회는 대표적인 애국 계몽운동 단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애국 계몽운동은요. 특히 을사늑약을 전후한 시기에 실력을 키워서 교육과 산업 분야에 힘을 키워서 하려는 그 대표적인 단체들이 되겠지요. 신민회 외에도요. 보안회라는 단체도 있었고요. 다음에 대한자강회라는 단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국계몽, 무언가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총칼로 싸우는 게 아니고요. 교육이나 산업 분야에 힘을 키우는 것과 관련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역사 교과 속에서 계몽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 계몽과 함께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단어인데요. 개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 개화파 이런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개화라는 말은요. 사람의 지혜가 열려서 새로운 사상, 문물, 제도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자도요. 열린다는 거예요. 열 개자고요. 될합니다. 지혜가 열려서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것, 이걸 개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시 문장을 보시면요. 개화의 물결에 따라 뭔가 새로운 사상이나 제도가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사회 변화와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때 개화라는 문장을 쓰고요. 두 번째, 온갖 개화 문물은 뭔가 새로운 사상과 문물은요. 인천을 거쳐 전국으로 퍼져나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개항장이었으니까 새로운 문물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게 전국으로 퍼져나간 사례를 보는 것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 개화가 역사 교과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예시인데요. 첫 번째 문장은요. 일본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후쿠자와 유키치는 서양의 기술뿐 아니라 문화까지 수용해야 된다는 문명 개화론을 주장했다. 문명을 아예 개화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었고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고종이 직접 정치에 나서며 통상 개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통상이라고 하는 건요. 쉬운 말로 바꾸면 무역입니다. 즉 다른 외국과 무역하는 데 있어서 문을 연다는 거죠. 그런 거에 관심이 높아졌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고 있으면서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펼치고 있었는데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면서 개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가 되겠고요. 조선은 개화 정책을 담당하는 관청으로서 새로운 문물 같은 걸 받아들이는 관청으로서 통리기무화문을 설치하였다라는 문장이 있고요. 흔히 많이 쓰는 용어로 온건 개화파, 급진 개화파 이 둘이 대립한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서 급진개화파가 벌였던 사건으로서 우리가 갑신정변이라는 사건을 배우기도 합니다. 이렇게 개화라는 것도요.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인다는 용어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의 OX 퀴즈가 되겠습니다. 이 시민혁명과 관련된 파트였었는데요. 인간의 이성과 인류의 진보를 믿는 청담사상? 청담사상이 아니었었죠. 오늘 배웠던 주요 용어였습니다. 원래 어리석은 상태였는데 잘 몰랐는데 그걸 깨우쳐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그랬었냐면 정답이 아니라 계몽사상이라고 했었지요. 따라서 인간의 이성과 인류의 진보를 믿는 계몽사상이 바로 시민혁명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따라서 오늘의 OX 퀴즈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계몽사상은요 세계사 파트에서 자주 등장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애국계몽운동이나 다른 파트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이 용어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